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뚜라미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MPM 3번이라고 하죠. 마스터피스 무비 시리즈 트랜스포머 범블비 제품입니다. 1편 범블비를 기준으로 나왔고요. 먼저 우리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보관한 지 오래되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개봉을 할 때 여기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떼다가 좀 박스 훼손이 있었나 보네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게 작년,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작년이죠. 범블비 무비가 개봉할 때 같이 이제 구매해서 들여온 제품인데, 여기 헤즈브로 로고가 있고 타카라토미 로고가 있는데, 타카라토미 제품은 일본 내수용 제품이고 이제 헤즈브로 제품이 전 세계로 보급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는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잘 정확히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국내 샵에서 해외 직구 대행 업체에서 구매한 타카라토미 제품이 아니고 헤즈브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쉐보레 마크 잘 나와 있고요. 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네요. 마스터피스 무비 시리즈라고 이렇게 제품 타이틀 딱 나와 있으며, 여기 이 범블비 제품이 트랜스포머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제품이었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카마로가 범블비 로봇 모드 멋있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세로로 해서 이렇게 전시하면은 좀 볼만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중국어인가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GM 오피셜 라이센스 프로덕트가 나와 있죠. 헤즈브로 마크와 함께. 그리고 이렇게 범블비의 모습과 요 여러 가지 기믹들이 설명되어 있는 글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열어서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범블비 본체와 요 루즈 버스터 무기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 버스터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으로 열려서 차량 모드 시에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렇게 접어서 무기 모양으로 둘 수 있고, 추후에 이제 무기 사용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블비 본체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조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잘 나왔죠. 이게 변신이 가능한 액션 피규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잘 나왔어요. 변형 피규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거의 다 구현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고,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특히 이제 범블비 요 뒷모습, 저 같은 경우는 요 뒷모습이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데, 이전에 나온 범블비들은 자동차가 변신하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지붕 부분이죠. 자동차 지붕이 되는 부분이 다 등짐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판때기 높은 것처럼 이렇게 막 좀 보기 흉하게 그래서 제가 구매하지 않는 포인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요 마스터피스 범블비 제품은 그 부분을 굉장히 멋있게 딱 이렇게 변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형에서 단점을 굳이 꼽자면 뭐 영화랑 조금 다른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뭐 단점일 수도 있는데 크게 없다고 보여져요. 저에게는 변신 로봇임을 감안했을 때요. 이런 작은 뭐 영화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스태츄나 3A 범블비 같은 제품으로 가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이 녀석은 변형이 가능한 변신 피규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굳이 하나 더 꼽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차량 보닛이라고 하죠. 보닛이 그대로 요 상체가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등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뒤에서 좀 비율이 안 좋아지게 보이고, 정면에서 볼 때도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 이렇게 보닛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상체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좀 가끔 막 포징을 취할 때 좀 비율이 안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얼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저는 헤즈브로 제품이기 때문에 하스브로라고도 하죠. 자, 얼굴 눈이 파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범블비가 투광 기믹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도색이 된 제품은 투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빛을 지금 뒤쪽에서 조금 한번 이렇게 보여볼게요. 자, 뒤에서 써주면 살짝 비치긴 한데 안 나오죠, 잘. 오히려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부분이 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타카라 일본 내수용 제품이죠. 직구로 이제 구하시게 되면은 그 녀석은 이렇게 눈이 파란색으로 도색된 게 아니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투광 효과가 확실하다는데 이제 그 녀석의 단점이라고 하면 좀 약간 허연 눈이어가지고 어떤 분은 동태 눈깔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투광 기믹에 대해 크게 막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정도여서 크게 막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조형 같은 부분은 이렇게 머리를 제가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마스크를 내려서 이렇게 배틀 모드를 재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자, 그리고 여기 오토본 마크도 작은데 정말 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요 카라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까지 잘 나와 있어요. CG 부분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좀 더 크게 탁 나와 있는데 뭐 변형 로봇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는 최대치로 구현해 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슴 부분. 자, 카마로 마크가 쉐보레 마크죠. 쉐보레 마크가 잘 나와 있고 이렇게 범블비의 특유의 그 가슴 모양을 잘 재현을 해줬어요. 실제 영어라면 이 안쪽 부분까지 좀 더 V자로 꺾여야 되긴 하는데 그거까지 구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 허리 부분, 몰드가 정말 좋은데 이렇게 자동차 엔진 거 같은 부분이랑 뭐 여기 번호판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극중 무비 보시면 범블비가 여기 뚜껑을 탁 열고 이제 시몬스 요원이었죠. 시몬스 요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시야를 좀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팔 조형을 한번 보실게요. 우선은 손은 이렇게 전지가동은 아니죠. 이렇게 엄지와 검지가 무기를 쥐어주는 모양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 이렇게 첫마디가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먹을 쥐어주거나 편손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해서 좀 포징을 할 때 잡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좀 하면 편손 효과를 어느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브레이크 쪽이라고 하나요? 자동차는 제가 잘 모르고 타기만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디테일이랑 잘 구현을 해줬어요. 몰드도 좋고. 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라인이 잘 빠져져 있는데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 요 팔을 치우고 날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날개는 이렇게 각도 좀 맞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바퀴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퀴랑 날개를 좀 따로 놀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조인트에 들어가서 고정이 되게 하는 부분인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뭐 벌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모양이 이상하죠. 매뉴얼 권장대로 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조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드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머리는 이제 전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카라에 걸리는
부분 요 보시면 카라 잠시 치울게요. 요 뒷부분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 부분이 딱 걸리게 되면서 못 돌아가요. 뭐 사실 이 정도 돌아간 것만 해도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부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옆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고 변신 부분이 들렸네요. 요렇게 안쪽에 보시면 요런, 이거는 이제 핀 관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사가 여기 잘 보이시죠? 요 나사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각도가 올리면 세워졌을 때 요 정도 모습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자, 그리고 밑으로는 이렇게 숙여지는 게 거의 최대고요. 이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요 각도에서 보면 정면 같지만 이렇게 세워서 중심 잡아주고 보면 밑을 바라보고 있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줘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팔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이렇게 요 정도 어깨 관절이 움직여줘요. 근데 그냥 크게 막 이렇게 들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가동을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요 어깨 관절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죠. 자, 옆에서 크게 보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꿈치 부분 이렇게 잘 돌아가고 360도 다 돌죠. 그리고 접혔을 때, 옆에서 봐서 접혔을 때 90도 정도 살짝 되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목인데, 손목 같은 경우는 원래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외에는 가동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징을 할 때 좀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요 변형 기믹인데, 요 부분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손목 꺾어주거나 올려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된다고 하면 된다고 우길 수도 있는, 보시면 이렇게 손목이 좀 꺾이는 연출이 되죠. 엄지손가락 이렇게 뒤집혀 있네. 자, 그래서 팔의 가동률은 요 정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앞뒤로는 안 움직여요. 앞뒤로는 안 움직이고, 보시면 뭐 변형 구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뒤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크게 360도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포징 하는데 불편하는 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허벅지 장갑, 요거를 좀 가동할 때 맞게 움직여 주시면은 가동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만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리 전체는 이제 옆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쫙 요 정도 찢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갑을 앞쪽으로 이렇게 치우게 되더라도, 치우게 되면, 잠시만요. 장갑을 이렇게 좀 앞쪽으로 치우게 되면, 자, 요렇게 거의 다 찢어진다고 보죠. 보이죠? 자, 요렇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허벅지 장갑을 어떻게 조절해 주시느냐가 허벅지를 움직여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로는 마찬가지 장갑을 여기 치울게요. 자, 그리고 요 정도. 많이 올라가죠. 다리 찢기는 정말 잘하는 범블비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허벅지 고관절은 요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무릎은 이제 나름 굽히긴 하는데, 여기 차량 장갑 부분이 걸려가지고 90도 정도가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평균적으로 잘 움직여주죠. 요 정도 움직이고, 발목은 앞뒤로 여기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발목이 막 이렇게 하면 움직여 보여요. 다 움직이는 건데, 여기 조인트가 이렇게 변형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다 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대신에 요 앞발이 이렇게 움직여져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가 있죠. 요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땅에다 두고 앞뒤로 움직여 보면 요렇게 움직여지죠. 네. 자, 아이고 고정 부분이 풀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발목 양 옆으로는 좌우로는 요렇게 안쪽으로만 거의 구부러지죠.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가 바깥쪽으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대신 안쪽으로 요 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요 정도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변신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때 준수하고 적당하죠. 이게 막 아이언맨이나 뭐 인간형 피규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동률이 좀 생명이라고 막 볼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특이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 정도 준수한 가동률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팔꿈치를 구부려주는 제스처만 취해도 조금 자세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 가동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무기를 이용해서 무장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올려주고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죠? 뚜껑을 내려서 자, 이런 모습으로 배틀 모드가 구현이 얼굴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무기는 오른손, 범블비의 오른손에만 장착이 가능해요. 이제 장착해 주시기 전에 이렇게 반을 열어놓고 범블비 여기 팔 파츠 변형 기믹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열어주고 이 엄지손가락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엄지손가락을 딱 넣어주시고 이렇게 주먹 안으로 들어간 주먹 모양으로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딱 있죠. 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들여보내 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렇게 반으로 생각해보니까 열어둘 필요가 없네요. 예, 잠깐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랑 이 구멍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잘 티는 안 나는데 살짝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약간 각진 부분이 있죠. 여기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네모난 부분에 잘 맞춰서 넣어주면 딱 요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이랑 여기 조인트가 있죠. 여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살짝 앞으로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자, 무기까지 장착한 범블비의 배틀 모드 완성입니다. 자, 모양새가 좀 괜찮죠? 예. 무기 자체만 보면은 좀 막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무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허접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막상 착용을 시키고 보면은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이 갈려 있죠. 예. 좀 꽉 끼워 놓고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도 좀 금방 벌어져요. 예. 이렇게 억지로 물리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가 거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포징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리고 배틀 모드를 해제해 볼게요. 바로 그대로 역순으로 뚜껑을 열어 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 닫아 줍니다. 아이고, 머리를 이 녀석 한 대만 꽁 해버렸죠. 자, 다시 열어주고 이거는 분해는 간단합니다. 그냥 쏙 빼주고 주먹 꺼내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무기 수납은 이제 그냥 밖에다가 두셔도 되는데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요 구멍이 여기 자, 이 구멍이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자,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요 구멍에 맞춰서 자, 요 구멍에 맞춰서 요렇게 잠시만 날개를 좀 치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쏙 끼워 주실 수가 있어요. 매뉴얼에는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차라리 부스터라도 달아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디 수납할 데 없으면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다른 제품들과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한번 리뷰해 드렸던 반다이 SHF 아이언맨 마크 7입니다. 자, 6인치 피규어인데 이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죠. 거의 키는 비슷비슷한데 범블비가 조금 큰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핫토이, 아이고 스튜디오를 벗어나네요. 데드풀 제품과는 키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기반으로 한 KO 제품 블랙애플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기존 마스터피스 제품 옵티머스가 이거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제품을 다른 쪽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요 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을 기반으로 살짝 개수가 되고 증강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범블비 스케일에 조금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상과 좀 비율이 얼추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피스 무비 제품 아이언하이드와 크기 비교입니다. 자, 범블비가 사이즈가 좀 실제 고준보다 크게 먼저 나왔는데 범블비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언하이드를 정 사이즈라고 봤을 때 범블비가 좀 크게 나와가지고 증강판들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증강판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요 마스터피스 범블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크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블랙맘바죠. 블랙맘바가 요 마스터피스 범블비를 기준으로 삼아서 크기를 좀 키워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3A DLX 범블비 제품과 크기 비교입니다. 자, 비슷비슷하죠. 얘는 이제 보면 영툭튀인데 영화에서 툭 튀어나왔죠. 비변형 피규어예요. 변형이 전혀 안 되고 다음에 추후에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렇게 요 정도 크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신 로봇의 꽃이죠. 변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허벅지 장갑을 먼저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자동차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고, 자, 발목 부분이죠. 발목 부분의 요 고정 조인트 부분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뒤꿈치 지지대 부분을 접어주시고요. 요 발목 부분은 추후에 접히게 되니까 이렇게 요 뒤꿈치 마찬가지로 지지대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미 자동차 뒷부분이 되는 요 테일 램프가 보이는데 여기를 탁 열어주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꺼내주시면 이렇게 자동차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인트에 끼워 맞춰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선은 저는 이렇게 먼저 당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 아까 접어놨던 바퀴 부분이죠. 요 바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 요 조인트를 요 조인트에 이렇게 끼워서 딱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잠시만요. 잘 맞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끌어오듯이 조금 맞춰주면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덮어주시기 전에 내려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손으로 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요 안쪽으로 보시면 요 뒤꿈치 걸리는 부분이 여기가 각져 있죠. 요 부분을 요 핀포인트가 있는 부분으로 걸쳐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쭉 가지고 들어와서 요 장갑은 걸리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딱 가지고 와 주시면 요 모양으로 들어오고요. 요런 모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변형이 다 된 거는 아닌데 자, 정리는 조금 마지막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모양만 조금 맞춰 볼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차가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쭉 꽉 가지고 와서 꽉꽉 물려주면은 어느 정도 단차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모양이 조금 나왔죠? 예, 이 부분은 추후에 앞부분과 연결을 하면서 조금 물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그대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풀어놓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가락 먼저 앞으로 접어주고 뒷부분 열어주고 이렇게 바로 열어줄게요. 그리고
가지고 온 다음에 자, 바퀴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를 열어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좀 걸리는데 플라스틱 탄성 이용해서 좀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생각보다 좀 힘을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마무리로 쭉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모양이 나왔죠.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조금 보면 나중에 요 조인트 보이실까요? 그리고 여기 구멍과 결합이 될 거예요. 네, 지금은 결합해 두지 않고 일단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상체 변형을 들어가는데 상체는 난이도가 좀 괜찮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면 상체를 고정하고 있는 부분을 열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반대쪽도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체가 다 조인트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조인트와 이 조인트가 열렸죠.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허리 지지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딱 열어줍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뻑뻑해가지고 처음 변형하시는 분들은 좀 부러질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잡는 거랑 비슷하게 잡으시고 과감하게 딱 열어주시면 딱딱 잘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서 상체와 하체가 분리가 되죠. 자, 모양이 귀개하네요. 그리고 이제 날개 부분을 좀 젖혀줘서 이 등짐이 아니라 자동차 지붕 부분이죠. 자동차 지붕이 이렇게 접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꺼내고 이제 머리는 카라를 정리해 주셔야겠죠. 카라를 정리해서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고 이거 걸리네요. 예, 이 앞부분 걸려요. 예,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뒤로 넣어서 이렇게 지붕을 맞춰주고요. 본닛 부분이죠. 자, 그리고 유리창 앞부분이 될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렇게 차 벌써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자동차 번호가 보일 때까지 접어주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팔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팔 부분을 여기랑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쫙 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아까 주먹 수납하는 거 제가 무기 조형 보여드렸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덮은 주먹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손등이 밑을 바라보게 하시면 되세요. 노란 파츠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쏙 넣어주시면 들어가고 이렇게 주먹을 수납해주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파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일자로 만들어 둘게요.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을 이제 팔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자동차 밑부분으로 팔이 모양이 되도록 들어가 줄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지금 딱 튀어나와 있는데 요 팔이 요 주먹 부분이었죠. 아까 요 부분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밀어서 쑥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 요 팔은 살짝 구부러도 나중에 변형할 때 뭐 지장을 안 주니까 이렇게 좀 그냥 걸쳐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자, 방금 너무 빨리 갔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문 이렇게 돼 있던 걸 열어주고 요 바퀴 부분 이렇게 열어주고 해서 좀 자동차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 어깨 부분 요 파츠를 이렇게 모양을 맞춰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자동차 몸 부분이죠. 이렇게 열고 열어 주셔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 주시고 딱 요 범블비는 이제 앞부분이죠. 이 앞부분은 이렇게 바로 맞추도록 할게요. 크게.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죠. 이제 범블비의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부분인데 요렇게 어느 정도 틀을 갖춰 놓고 플라스틱 탄성을 이용해서 단차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단차 맞추는 게
제품이 좀 잘못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공장 생산할 때 좀 플라스틱이 두껍게 나왔거나 뭐 어디 조인트가 좀 뭉개졌거나 이런 제품들은 단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진짜 출시되고 나서 막 품질 이슈로 논란도 많았던 녀석인데 그 단차를 이제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결합해 두었던 요 자동차 다리 부분에 먼저 자동차 다리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아까 그 조인트가 여기만 맞추면 여기 조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살짝 여기 이렇게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뒷부분을 맞추면 이렇게 틀이 잡히죠. 그리고 나서 요 나머지 다리 부분을 딱 정리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아까 그냥 놔뒀었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단차가 있지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문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조인트가 보이시죠? 조인트가 여기 문 조인트 요 부분에 들어가게 꽉 조여주셔야 되세요. 이거 파손되지 않으니까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저는 좀 익숙해가지고 힘을 막 주고 있는데 첫 타에 이제 힘 잘못 조준하시면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 이렇게 맞춰서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쭉 해주면 어느 정도 맞았죠. 자, 그리고 바퀴 부분 아까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바퀴 지금 떠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면 자, 이거 이따 단차 맞춰주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지? 자, 마찬가지로 다리 이렇게 여기도 조인트가 있죠. 요 조인트에 맞게 딱 끼워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탄성을 이용하시고요. 자, 요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인트 딱 끼워 주시고 자, 하면 여러분 요번엔 여기가 들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 맞추면은 탄성 때문에 다른 부분이 들리기도 해요. 그런 거 딱 맞춰 주시고 이제 전체적인 틀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막 껍질이 안 맞는 부분을 이렇게 조여 주시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자, 이제 아까 안 맞았던 다리 부분 이렇게 자, 이제 좀 맞았죠? 다행입니다. 안 맞을까 좀 걱정했네요. 자, 이렇게 맞춰서 자, 자동차 모드가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잘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끔 딸내미랑 놀아줄 때 이거 범블비 자동차로 변신시켜가지고 저는 자동차 놀이 하면서 놀아요. 재밌어요. 범블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지 오래되기도 하고 해서 도색도 지금 많이 까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편하게 가지고 놀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딸내미 놀아주는 용도로 대민 지원을 나가요. 범블비가. 자,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조형 부분 보여드릴 때 보였던 헤드라이트 부분 그대로 앞으로 가는데 이제 요 자동차 모드에서는 투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이렇게 빛을 쏴주면은 이렇게 연출은 가능한데 어렵죠. 이제 저는 투명 장식장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서 막 밑을 쏴주고 싶진 않고요. 해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쉐보레 마크 그릴 잘 나와 있고 보닛은 단차가 좀 있지만 예쁘게 잘 표현되어 있고 범블비 특유의 요 일자 라인 쫙 예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라인 보시면 여기 요 비상등 점등과 카마로 마크 처음에 되게 진했는데 저는 좀 오래돼가지고 좀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휠은 자, 바퀴까지 통째로 플라스틱입니다. 요 플라스틱에 여기가 도색이 된 거예요. 어떤 제품은 이제 여기 고무로 잘 씌워져 있고 실제로 바퀴처럼 구현한 제품도 있으니까 요거는 범블비가 아니고 다른 제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좀 안타깝게도 발이죠. 발등 부분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옆에서 봐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자, 이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모두 도색이고 차 번호판, 쉐보레 마크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뭐라고 하더라, 이름 명칭을 까먹었네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다른 동일 제품들과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녀석은 람보르기니죠. 자, DX9과 유니크 토이즈에서 이제 합동으로 출시하게 된 핫로드 트랜스포머 4 제품이죠. 이렇게 람보르기니 제품과 한번 크기 비교인데요. 요 거의 이제 3사라고 하죠. 요건 타카라 톰이나 헤즈브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3사라고 하시는데, 그런 데서 나온 마스터피스급 제품들은 전부 범블비를 기준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이 구도가 진짜죠. 자, 마스터피스 바리케이트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맘바 제품으로 사가지고 틴팅이 좀 돼 있고 좀 색감이 어두워요. 자, 블랙맘바 제품과 크기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녀석은 추후에 리뷰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기 비교해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와, 비싼 차들이죠. 자, 이 두 녀석은 그렇다 치고 얘는 스치면 가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비클 모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무기 루즈가 남게 되는데, 아까 로봇 모드에서도 수납을 할 수가 있었죠. 요 무기 부분은 이렇게 차량을 뒤집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요 조인트에 여기 이렇게 조인트가 나 있죠. 요 부분을 맞춰서 뭐 앞뒤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잠시만요, 탁 끼워 주시면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앞으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렇게 무기는 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범블비 피규어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가격은 그때 당시에 조금 10만원 안짝으로 이제 구매를 했었고, 지금은 조금 이제 트랜스포머 피규어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은 좀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한 15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 제품은 이제 10만원 선에서 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마스터피스 무비 시리즈, 어떻게 보면 요 라인을 가장 시작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MPM 3번 범블비 이후로 4번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으니까 요게 시작을 이제 당겨준 제품이라고 보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품질 이슈가 조금 있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양품을 받아가지고 크게 막 문제되는 점도 없었고 지금까지 잘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있고요. 범블비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역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추후에 따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과 함께 인사를 금방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